충북 옥천의 중심지라는 한 동네. 그럼에도 좀처럼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읍내에서 제법 오래됐다는 이 가게도 영업을 안 하나 싶었는데요. 사람이 있었네요? 아, 이제 영업을 시작하려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는 듯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나 가게를 메웁니다. 저희 지인분이 여기 유명하다고 한번 가보라고 일찍 안 가면은 못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여기 온다 그래서 어제 밤부터 굶었거든요.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맛집이라는 정도는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기다리는 건 바로 불의 예술, 중화 요리. 특유의 불맛으로 한국인들이 한식만큼이나 자주 먹는 중식. 이토록 사람이 몰리는 데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100년 가게 비법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법도 없는데 뭐 찍을 것도 없고 뭐 소개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안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없어요. 비법이 없단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집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비법이 없다니 더 궁금해지는 이 가게. 과연 어떤 노하우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른 아침에 한 시골 마을. 장화시는 한 남자가 짙은 안개 사이를 헤치고 나타납니다. (20년) 넘게 중식당을 운영해온 그에게 장화는 자신의 몸 일부나 마찬가지. 맛집을 책임지는 귀한 몸이니 뜨거운 물과 기름에서 자신을 보호해야죠. 오늘도 일찌감치 장사 준비를 시작하는 사장님. 깔끔한 국물을 위해 한 번 삶은 등뼈로 육수를 내고 채소들도 기계로 썬 듯 고르게 썬 것을 보니 보통 내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료 준비가 보통 품드는 게 아닌데 이 많은 일을 혼자 척척 해내는 걸 보니 역시 경험 많은 주방장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 식구가 힘이 드니까 제가 먼저 나와서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식구는 메인 요리, 짜장, 짬뽕 준비를 하고 보조 역할을 제가 다 해야죠. 주방에서의 고참. 식구라고 봐야죠. 선생님은요? 저는 그냥 보조죠. 일당백을 하길래 주방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방 보조. 주방의 진짜 주인은 모든 준비가 마쳐지고야 느지막이 등장합니다. 준비를 다 했나? 다 했어? 네, 다 했습니다. 오셔서. 알았어, 다 준비해놨어. 알았어. 빨리빨리 하자고. 알았어요. 엉덩이 딱 흔들리시던데. 응, 원래 자주 그렇게 해요. 엉덩이에 제가. 살도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오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해요. 그냥 엉덩이 딱딱 때리고 고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힘이 나잖아요. 와,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미리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제 주방도 음식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애교 많은 아내에서 전투 준비를 마친 장수로 변신한 그녀. 아내가 주방으로 들어서는 건 손님을 받아도 된다는 신호탄. 드디어 오늘의 영업 개시입니다. 들어오세요.
편한데 앉으세요. 이른 아침부터 문 밖에서 한참을 대기한 손님들. 기다림에 지치기보다 바로 착석했다는 기쁨이 더 큽니다. 오픈런으로 일찍 오려고 네. 한 11시 안 돼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럼 몇 번째로 오신 거예요? 보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왔더라고요. 오픈날에 성과가 있는 거네, 실제로. 저희 지인분이 네. 여기 유명하다고 한번 가보라고 일찍 안 가면은 못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줄 서서 먹는 데라고. 그래서 옥천에 줄 서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듣긴 했거든요.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수용하기 힘든 작은 식당. 조금이라도 늦으면 꼼짝없이 바깥 신세죠.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데 혹시 질리지 않으신가요? 아, 맛집이라는 정도는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10분 기다렸습니다. 아무 얘기 듣고 와가지고 맛있다고 해서 한번 왔습니다. 이쪽 온 길이. 기다림이 힘들어도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손님들. 그런 손님들을 위해 주방은 전쟁터나 다름없이 돌아갑니다. 맛있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는 걸 보니 정말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맛인가 본데요. 사실 흔하고 흔한 게 중국집. 그런데도 분명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맛있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비법? 비법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그냥 비법이라는 건 뚜렷한 게 없는데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냥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거 그대로 전수 받아서 가는 거 그게 비법이에요. 그저 전통을 유지할 뿐이라는 이 집. 전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손님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는 음식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짜장과 짬뽕을 주로 주문하는 다른 식당과는 달리 와, 마치 다들 미리 약속이나 한 듯 볶음밥 일색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처음 왔어요. 제가 서울에 늦게 온 이유는 빠른 시간에 많은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 많이 넣어요. 식금 같은 걸. 그래서 늦게 왔는데 여기는 담백하면서 고기가 양이 많아요. 잘 볶았다 그러나 밥알에 윤기 있어 좀 탱글탱글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음식이 좀 프레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좀 먹고 더부룩한 게 다른 데는 100이라고 하면 여기는 한 60? 꼬들꼬들하면서 따로 먹는데 또 뭔가 간은 잘 배어 있고 밥알이 코팅되어 있는. 그치, 맞아. 근데 진짜 못하는 집 가면 여기 기름 막 묻어있는데 여기 깔끔하네. 기름으로 볶는데도 느끼하지 않다는 볶음밥. 손님들이 입모아 칭송하는 볶음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곳에 숨은 비밀이 있겠죠? 매일 아침 밥을 새로 짓는 이 식당. 쌀을 불리지 않습니다. 또한 밥물도 다른 데보다 훨씬 적게 잡죠. 저희 밥은 좀 꼬실꼬실해야 돼서 물을 조금 된 밥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적게 물을 넣어요. 이렇게 저기 두 마디 찰랑찰랑할 때까지. 혼나죠. 식구한테요. 그럼 다시 버려야 돼. 그럼 다시 해야 돼. 그날은 밥을 못 해요. 그러면 볶음밥을 못 팔어. 볶음밥에 들어가는 재료도 아낌이 없습니다. 채소와 고기, 버섯까지 푸짐한데요. 그런데 달걀을 먼저 두른 다음 재료들을 볶아줍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볶으면 편할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름량을 많이 안 하고 이제 기름을 안 하면 반이 달라붙으니까 이제 저희가 계란을 풀어서 약간 밑에다가 이제 달라붙지 않게 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더 고실고실할 수도 있어요. 수분을 먹기 때문에. 느끼하지 않은 볶음밥의 비결은 또 있습니다. 바로 능숙한 웍질과 바닥에 누르며 볶는 것인데요. 밥알이 고온의 바닥에 눌려지면서 수분을 모두 뺏기기 때문이죠. 이게 힘으로 하면 못해. 이게 요령이에요. 이게 밥이 들어가면 이게 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못해. 손목 다 나가요. 이게
수십 번의 웍질 끝에 탄생하는 깔끔한 볶음밥. 짜장면도 최대한 기름을 덜 써서 담백한 맛을 내려 애쓰죠. 요즘 세대들은 좀 속히 말하자면 뭐 물엿이라든가 조청을 많이 넣더라고요, 짜장에. 저희는 아침에 이제 애기 아빠가 돼지고기를 삶아요, 한번 핏물을 빼가지고 그것도 넣고 그냥 기름도 조금 덜 쓰는 반면에 이제 단맛을 조금 추가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보다 그래 이제 그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좀 그게 담백하고 느끼함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왔습니다. 어디로 드릴까요? 진하고 기름진 맛을 즐기는 요즘 사람들. 하지만 이곳은 유행하는 맛과 거꾸로 가는데도 찾는 이가 많습니다. 40-50년 다녔어요, 난. 40-50년, 진짜로. 여기만의 특유의 맛이 있어. 짜장 냄새가 어렸을 때 먹은 냄새가 그대로예요. 고향이 이제 옥천이에요. 네. 옥천이랑 옛날 먹던 맛이 또 콩들과 같이 먹어갖고 그래서 그 맛을 못 잊는 거예요. 옛날 짜장면, 옛날 탕수육 이런 걸 파는 데가 요즘 잘 없어서 이런 느낌의 볶음밥도 없어가지고 이런 걸 좀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살아남았으니까 맛있는 집. 맛집이라서 살아남는다 이거. 1976년에 문을 연 이 식당의 시집온 사장님. 군대 간 남편 대신 시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운 게 시작이었습니다. 늘 열심히 하는 며느리가 대견한 시아버진 요리 비법을 전수했는데요. 식당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일하는 게 너무 아버님이 재밌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젊은 나이에 애 낳고 뭐 취직할 수도 그렇다고 뭐 애 봐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럼 저 월급 주세요. 그럼 저 여기서 일할게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님 제가 배울 테니까 나중에 아버님 연세가 차시고 힘이 드시면 제가 해보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그렇게 중식을 시작한 게 벌써 거의 30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식당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주방장 구인인데요. 이곳은 부부가 직접 주방을 도맡고 있기에 옛 맛을 지켜내면서도 많은 주문을 빠르게 소화할 수 있었죠. 그런 세월이 쌓이다 보니 맛집으로 소문나 이제는 오픈런 없이는 맛보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사이는 어떠신가요? 저희 앙숙이에요. 가식이죠, 가식. 앙숙. 인정하십니다. 앙숙. 근데 요리할 때는 그렇게 보기 잘 맞더라고요. 아 이거는 맞아야 돼. 손발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어요 주방에서. 안 맞으면 못해요. 정말 힘들어. 하나가 못하고 하나가 이쪽에 하면은 이 자신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 맞춰주니까 조임이 되니까 일을 하는 거죠. 보통 같았으면 아들에게 주방을 넘겼을 테지만 다른 선택을 한 창업주 김인수 씨. 90 가까운 나이인데도 아직 정정한 그는 아들 내외에게 가게를 물려준 지금도 가끔씩 가게를 찾습니다. 열일곱 살부터 웍을 잡았다는 그는 경력 72년의 중식 고수. 이렇게 바쁠 때면 며느리를 종종 돕는데요. 갓 시집온 새댁이었던 며느리에게 재료 손질부터 웍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수해 주었기에 명맥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시아버지의 살뜰한 가르침 덕에 열심히 기술을 익혀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활해 나갈 수 있었죠. 네? 너무 잘했어. 당연히 민낯하죠. 고수가 왔는데. 여자에게 주방을 내주지 않았던 시절인데도 며느리를 후계자로 택한 창업주. 그 이유는 뭘까요? 스님한테 이 주방장 역할을 안 맡기시고 며느리한테 맡기셨어요. 며느리가 더 잘해요. 어디 맛의 변화는 전혀 없나요?
변함이 없으면 남자는 더 잘해. 내가 먹어봐도 훨씬 잘해요, 남자. 여자니까 그런 게죠. 뭘 고마워, 제가 고맙죠. 잘할게, 할머니. 울지 말고. 왜 눈물이 나? 제가 잘못해서요. 항상 있어도 잘못한 게 마음이 그렇게 아니라 안 되네. 참 고생스러운 걸 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 스승이자 친정아버지나 다름없던 시아버지. 요즘 더 약해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나이가 90이라서 오래 하실 수 있으면 좋으신데 요즘 나와서 설거지 하는데 다리가 아프시니까 좀 그걸 보면 안쓰럽죠. 같이 살면 오래 하면 좋기는 한데 글쎄 이제 언제까지 아버님이 도와주실지는 모르겠어. 야속한 세월. 하지만 세월도 어쩌지 못한 게 있습니다. 식사가 어때요? 맛이 괜찮으세요? 예. 지금 식사도 맛은 좀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예, 감사합니다. 맛이 변함 없어요,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아버님 그 맛이 또 그 맛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괜히 식사도 못 하시게 하는데. 34년 다녔어요. 5살 때부터 해서 제가 39인데 34년 전에 와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느 분하고 같이? 그때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애기 엄마랑 애기랑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가 5살인데 우리 딸 데려온 마음이 같은 마음이죠. 사실. 그러니까 먹여보고 싶기도 하고 좋아하고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나를 그래서 이런 데 데리고 오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추억의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손님들. 그런 손님들이 헛걸음하지 않게 계속 문을 열 수 있다는 게 창업주의 가장 큰 보람이죠. 그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고 이걸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 제 생각엔 그렇고 손주도 열심히 해갖고 배워갖고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년 가게라는 걸 좀 이어나갈 것 같은 마음이에요. 맛집인 만큼 소비되는 식자재량도 상당한 이 가게. 매일매일 공급받는 식자재는 오늘 새벽에 경매로 나온 것들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져오시는 물건이에요? 대전. 대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대전 농수산물장. 대충 매일 아침에 경매 봐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재료가 좋아야 맛이 좋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요즘 식자재 값이 워낙 천정부지로 뛰다 보니 원칙을 고수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냉동을 가야 되는데 혹시 녹아서 오면 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냉동이 잘 됐나 그거 확인하고 있어요. 세심한 관리, 창업주 때부터 고수해온 철칙입니다. 재료는 저희는 나쁜 거 쓰시면 아버님이 그전부터 뭐라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계속 재료는 저희가 아무리 뭐 호박이 한 박스에 막 19만 원 해도 그걸 다 써요. 그 재료가 안 들어가면 하나라도 빠지면 맛이 틀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재료를 꾸준히 좋은 걸로만 저희가 보장을 하죠. 11시에 문을 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을 꽤 넘기고도 손님이 좀처럼 줄지 않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2시가 되자마자 모든 게 멈춰버린 주방. 이곳의 영업시간은 단 3시간이기 때문이죠. 아이고 집에 가야 되겠네. 오늘은 얼마나 팔았나 보고. 다들 한 그릇이라도 더 못 팔아 난린데 이렇게 점심 장사만 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이제 수량으로 보면 136그릇 나가고요. 금액은 129만 9천 원이에요. 뭐 옛날에는 뭐 개 모임 같은 게 많으니까 막 10시 집에 가면 10시 반 됐어요. 근데 지금은 3시간 반 준비하는 과정이 걸려서 4시간 한다고 그래도 그때와 지금과에 하면은 지금이 훨씬 난 거죠.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못했지요. 걱정을 했죠.
이게 될까 안 될까 좀 얼마나 조마. 그래 애기 아빠랑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영업을 하더라도 길게 해보더라도 시도는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끝나자. 단축 영업에도 끄떡없는 식당. 한 달에 2번 있는 휴무일까지 치면 꽤나 많은 시간을 쉬는 셈인데요. 누가 보면 맛집이니까 가능한 배짱 장사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들에겐 이렇게 해야 했던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8시, 9시까지 영업을 했거든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12시가 넘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새벽에 나오려고 하면 뭐 한 7시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집에서도 또 생활할 게 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가 2시까지 이거를 고집을 안 하고 이제 그 늦게까지 9시까지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가게도 못하고 아마 큰 병이 나지 않았을까. 몇 해 전 과로로 두경부암이라는 큰 병을 얻었던 남편. 아내도 뇌동맥류로 고생했는데요. 그래서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조금 적게 벌더라도 여유를 찾기로요. 물이 참 많이 찼네. 여기 원래 물이 이만큼 저 앞에까지밖에 없었는데 그전에는 물이 없으니까 고기 튀는 거 봐. 그러니까 저 가운데. 근데 그전에 물이 없을 때는 고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는데. 아니 근데 어디를 가면 그 장화 좀 벗고 다닐 수 없어 진짜? 이거 얼마나 편한데. 아우 쪽팔려 죽겠어 진짜 내가. 뭘 아니는 당신은 편해도 남 보는 이미지가 있지 그래. 아이고 그래도 응? 맨날 장한데. 아니 마누라 커피 사준다며 그래 장화는 씻고 오면 어떡한다는 게 그래. 어떡해. 엄마야 쪽팔려. 저 앞에 가 얼른 먼저. 같이 갑시다. 아유 됐어 저 앞으로 가 빨리. 식당을 벗어나니 현실 부부로 돌아왔네요. 여기 있어 서방님 거. 맛있어. 화구 앞에 매였던 인생. 아프기 전까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만 알았죠. 그래도 우리가 그 오후 2시까지만 하는데 잘 한 거지? 몸도 안 좋은데? 참나 다행이지. 그지? 잘한 거지. 늦게까지 못해. 늦게까지 했으면 내가 먼저 죽었을 거야. 늦게까지 했을 거야. 굳었을 게 쓰러졌을 게 없나? 응. 중환자실에서 헤매고 있을 게. 삶의 속도를 조절하며 건강과 행복을 찾은 부부. 심신이 편해지니 손님들에게도 더 진심이 되었죠. 만약에 저희가 저나 애기 아빠가 아팠는데도 이제 아픔을 모르고 정말 돈만 보고 살라고만 갔으면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이 자리에 없어서 문정식당이 문을 닫았을 수도 있어요. 아프고 나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장사는 하되 이제 점심 장사만 하고 오후에는 좀 쉬면서 하자. 그래야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도 얼굴 자주 볼 수 있고 애기 아빠도 또 건강도 그렇고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오전 장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파스 붙여줄게. 아? 파스도 갖고 왔어? 파스 갖고 왔지 내가. 파스도 갖고 왔어? 불쌍해? 고생했어. 불쌍하지 마누라. 또 손가락. 100년 가게의 전통을 잇게 한 고마운 손. 덜 아프기만 바랄 뿐입니다. 눈물 날라 그래야 눈물. 이런 여유가 마치 선물 같은 두 사람. 이제 더 행복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제 1시간 후면 영업 시작. 또다시 손님 맞을 준비를 서둘러야죠. 뭐 아침에는 할 일이 많아요. 오자마자 냉장고에 들어갔던 물건 다 내려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아침밥도 해놔야 되고 예 영업할 때도 좀 바쁜데 아침에가 좀 할 일이 많죠. 준비하는 과정이 예.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생각을 바꾸면서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되찾은 부부.
자신들에게 찾아온 변화가 100년 가게를 이어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년 가게? 100년 가게 주실 때 저희 아버님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솔직히 100년 가게 너무 힘든 거다, 어려운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 100년 가게 해주면 좋죠. 뭐 이제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100년 가게라는 거는 100년을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100년 동안 해 나갈 수 있으면 그걸 유지하면서 해 나가는 게 100년 가게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아버님이 물려주셨고 저희가 또 지금 열심히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저 큰아들이 와서 배운다고 지금 와 있어가지고 큰아들 믿고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 해주면서 100년, 200년까지는 계속 대대손손 가야죠. 한사코 비법이 없다던 이 집엔 비법이 있었습니다. 맛보단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과 기본을 충실히 지키는 철학.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숙련된 기술이 바로 비법이었죠. 여러분도 그 비법을 함께 맛보시겠어요? I just can't smile.